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한국 내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대선에 주목하며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끝낼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5살 딸을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법원이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에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전국 투표소 14,000여 곳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서울 종로구 투표소 현장의 모습을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투표 시작 시간보다 1시간 먼저인 새벽 5시부터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일인 오늘은 주소지가 등록된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참여가 가능한데 유권자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 임무니까 항상 되는 거 선결적으로 앞에 나옵니다. 해마다 그래요. 미래의 우리 세대들이 정말 좋은 민주주의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소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재외선거에 참여해준 해외 유권자들에게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모국에 대한 관심도 크고 또 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 동포들이 참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과 또 다시 또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에 대한 열기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 사직동 주민센터 투표소를 비롯해 서울에서는 모두 2,260곳의 투표소가 개소했는데 서울 지역 선거인 수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2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각 지역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선인 윤곽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유권자들이 행사할 소중한 한 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을 결정짓게 됩니다.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각 후보들의 마지막 날 집중 유세 현장과 동선을 이희연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계엄 이후 탄핵 촉구 시위가 열렸던 국회 앞.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국회 앞 여의도를 택했습니다. 내란 극복을 이끈 시민들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내란의 밤에 국회로 달려올 때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의도에 앞서 서울 강북에서 경기 성남, 서울 강서를 돌며 최대 격전지 수도권을 공략했습니다. 전국 국토종단 유세에 나선 김문수 후보.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대한민국 성장을 일으킨 경부선 라인입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는 대한민국의 중심지 서울광장. 독재를 저지하고 대한민국 제도약을 이루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이기고 범죄자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에서 선거 기간 내내 외친 새로운 보수를 강조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대구가 바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권영국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열린 서울 해화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난 구의역 등을 찾아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주목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한국 대선 투표는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이후 개표가 시작됩니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 70에서 80%가 완료되는 내일 오전 10시에서 11시쯤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국 대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서의 투표 참여율이 관건입니다. 한편 CNN은 이번 선거는 특히 중요하다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아시아의 경제 문화 강국인 한국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임시 지도자들이 계속 교체되며 수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하며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침체된 경제와 생활비 상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는 계엄령은 한국을 분열시켰다며 이번 대선은 한국을 안전하고 안정된 길로 되돌리고 분열을 치유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BBC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법적 분쟁과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려 있다며 그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를 두고는 많은 이가 그의 정책이 아닌 이재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높은 사전투표율에 주목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은 한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펼쳐진 선거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새 대통령은 정치적 분열을 완화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며 미군 주둔 비용과 같은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5살 딸을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 거주하는 29세 한우진 씨가 5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시애틀 지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페더럴웨이 경찰국은 지난 주말 오후 1시쯤 아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신에 멍이 든 한 씨의 딸을 발견했습니다. 한 씨는 아이가 저지른 실수에 분노해 욕실에 딸의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수시간 방치했으며 식중독 증세를 보이며 구토한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아빠 한 씨는 전날 밤까지 훈육을 이유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평소에도 컵이나 막대기로 자주 아이를 훈육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한 씨는 2급 살인 혐의로 킹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금은 $500만 책정됐습니다. 오리건주 살렘에서 충격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숙자 쉘터에서 노숙인이 칼을 휘둘러 1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어젯밤 7시 15분쯤 오리건주 살렘 시내에 위치한 유니언 가스펠 미션 노숙자 보호시설에서 한 남성이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시설 내에는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있었고 보호시설 직원들은 새로운 노숙인들의 숙소를 배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런 칼부림 사건으로 보호시설 직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호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이틀 전 들어온 노숙인으로 하루를 보호시설에서 보내고 두 번째 숙박을 위한 절차 중 갑자기 흉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언 가스펠 미션 책임자는 가방에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뭔가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매일 약 150여 명의 노숙인을 보호하며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노숙자 보호시설의 보안 허점과 노숙인들의 정신 건강 문제와 관리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볼드윈 파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1명과 민간인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저녁 7시 15분쯤 605번 프리웨이 인근 4200 피러스트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소총을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격으로 민간인 남성 1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경찰관 2명도 총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볼드윈파크 경찰은 9년 차인 사무엘 리베로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피멘텔 경찰관은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리베로스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현장에서 총상을 입어 치료 중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어제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행사 근처에서 한 남성이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치며 화염병을 던져 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1일 오후 볼더 시내의 한 거리에서 45세 남성이 화염병을 군중을 향해 던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공격을 테러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45세 모하메드 솔리먼을 용의자라고 밝히며 현재 범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행사에 용의자 솔리먼이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치며 화염병을 던진 것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솔리먼은 이집트 출신으로 여행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현재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지난주 성 정체성을 이유로 고객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에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이 스파 출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 측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의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스파에 출입하는 것은 고객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트랜스젠더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는 헤이븐 월비치는 스파 입장 거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올림푸스 스파를 상대로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워싱턴주 인권위원회가 해당 스파를 상대로 트랜스젠더 입장 금지 규정을 철회하라며 입장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스파 측은 이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처사라며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파 측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를 여성 전용 스파 입장시키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보수 진영과 한인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 측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여성들만이 이용하는 스파에서 여성 고객들의 동의 없이 남성의 성기를 지닌 생물학적 남성을 출입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연방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성 전체성을 이유로 고객을 제한하는 것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트랜스젠더 측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항소법원은 스파의 정책 유지 여부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내용을 담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로는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판사는 한인 판사인 키네스 리 판사로 밝혀졌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이 판사는 한국식 여성 스파는 가운을 입고 마사지를 받는 개념이 아닌 고객들이 완전히 나체 상태로 다니며 사우나와 전신 나체로 누워서 때밀이를 받는 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나체의 소녀들조차 남성 생식기를 가진 고객들과 함께 나체로 있으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파의 출입 제한 정책은 성적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생식기를 가진 고객이 나체인 여성들 사이에 출입하려는 것 자체가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워싱턴주 공화당 의원들 역시 완전한 남성 생식기를 가진 개인이 나체로 스파를 즐기는 여성들 틈에서 나체로 활보하겠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양심, 일반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치솟는 주택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뒤로 미뤄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시장이 조금씩 구매자 위주로 바뀌고 있고 올해 들어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도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보다 첫 주택 구입 기회가 더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모기지 서비스 회사 레드핀이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미국 내 주택 판매자 수는 194만 3,669명, 구매자 수는 145만 3,628명으로 50만 명 가까이 판매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로 봐도 구매자가 판매자를 압도했던 팬데믹 당시와 비교하면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모기지 이자율 역시 지난해에 비해선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로우 기준 30년 고정금리는 6.77%로 7% 아래로 내려왔고 15년 고정금리는 6%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의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LA 주택국은 지난 주말 각각 저소득층과 중소득층 주택 지원 프로그램의 소득 제한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And if you're single, you could have an income up to $84,850. A family of 4 could have an income of $121,150. There is also a program for moderate income that could help someone up to $115,000 of down payment. So for a single person, they could have income even up to $121,400. 거주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면 최대 21만 3천 달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차 더 많은 은행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체적으로 현행보다 더 낮은 이자율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 반환 없이 무상 지원하는 그랜트와 0% 다운페이먼트, 모기지 보험 무료 등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So I bought a 2-2 condo, 2 blocks from the beach in Long Beach, in a beautiful part of Alamitos Beach. We bought for $519,000, which is a pretty good price for a condo our size. We have about 1,000 square feet, and we were able to only put down $26,000. We also got a 6% interest rate. At the time, the interest rates were over 7%. 한인 비영리단체 페이스는 오는 21일 한인들의 첫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 구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박람회에서는 LA시와 카운티 주택국과 재산세 산정국,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 등 정부 기관들과 2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며 한국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LA 지역의 한 불법 나이트클럽을 급습해 아시안계 불법 체류자를 대거 체포했습니다. 아이스는 국토안보수사국과 협력해 LA 지역의 불법 나이트클럽에서 단속 작전을 벌여 불법 체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과 대만 국적자 3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은 지난 5월 30일 오전 지하 비밀 나이트클럽에서 펼쳐졌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 LA지부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엘카미노 금융범죄수사대가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들이 참여해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과 대만인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50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온 필리핀 여성이 지난 2월 필리핀 여행 후 귀국하던 중 체포돼 3개월간 구금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NBC 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필리핀계 여성 르웰린 딕스는 워싱턴주 타코마의 노스웨스트 아이스 구금센터에 약 3개월간 수감돼 있었으며 최근 이민 판사의 판결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딕슨이 추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딕슨은 14살 때 미국에 이민 와 50년 가까이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00년 은행 직원이었던 딕슨이 워싱턴 뮤추얼 은행에서 6천여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30일간 수감과 전액 변제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25년 전 일이며 딕슨은 이후 성실히 일해왔다고 가족들은 밝혔습니다. 딕슨은 끔찍한 경험이었다며 시민권 취득과 직장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딕슨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지만
필리핀의 부동산 소유권 문제로 시민권을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중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미국 유학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들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등 적대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부유층 학부모들이 미국 대신 영국 등 유럽에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요 국제학교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중국 부유층의 유학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중국이 아닌 인도가 미국 유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앞서 지난달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유학생이 핵심 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 기술을 탈취해 간다는 인식에 따라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습니다. 주식시장은 6월 첫 거래날인 오늘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를 상승세로 뒤집었는데요. 그중 눈에 띈 건 내스닥과 S&P 500입니다. 지난 5월 18개월 만에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나란히 개장 초 셀러프 모드를 랠리 모드로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된 수입 철광에 대한 관세가 4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는 재점화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는 조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 몰려왔던 패닉셀링은 장 초반 이후 급격히 잦아들었고 대신 저가 매수를 노린 딥바잉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포지수인 빅스인덱스는 큰 변동 없이 5일째 횡보하는 데 그쳐 위기감이 뚜렷하게 고조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막판에 강세로 돌아선 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 추가 상승 가능성은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